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정말로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죠. 일단 분봉을 보더라도 오늘 구간, 굉장히 좀 깔끔했었는데, 사실상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 오늘 자리 계속적으로 이 저항을 맞는 이 81,400원 구간을 한번 시원하게 때려줬습니다. 그죠? 시원하게 거래를 터트려서 위로 쫙 띄워줬어요. 제일 좋았던 그림은 사실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았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 종가도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죠? 마지막 거래가 터지면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뭐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쳐주고 있죠. 자, 고점을 쳐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단 보는 부분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요. 계속적으로 이 구간, 거래를 쳐주는 구간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정확히 거래를 쳐주는 가격대에서의 거래량을 체크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을 터졌던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얼마죠? 바로 2만 정도 됩니다. 2만.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래량을 살펴보면 여기 위쪽에서 거래 얼마 돼요? 만 정도. 거래량 만에서 뭐 이것 또한 2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구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 6천 정도? 여기 최고가 찍어줬어요. 6천. 근데 이 앞쪽에서 거래가 또 한 6만 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8만 1,400원 구간에 매물이 제대로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때요?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조금 많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요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해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계속해서 81,400원의 매물대를 쳐주고 있다라는 거고, 제일 지금 구간에서 불안한 건 사실상 개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계속 여기서 물량을 털고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패턴은 헤드앤숄더나, 그죠? 헤드앤숄더 패턴이나 쌍봉 패턴, 그죠? 이러한 패턴들이, 아니면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패턴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패턴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패턴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CMC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을 했죠. 보완 서류 제출했는데, 자, 이 보완 서류 제출 이후에 통상적으로 EIR을 발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일에서 60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간이 만약에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월 20일에 맞춰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FDA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어떤 부분, 실사 관련된 부분은 다시 진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CMC 관련돼서, 그쵸? 이 EIR을 발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실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경미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에서 45일 정도, 그러니까 보통 30에서 60 거래일인데, 이게 만약에 경미한 상황이라, 아니면은 FDA가 실사를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30에서 45 거래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HLB 세력이 정말로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못된 놈들이라고 똑똑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시선을 봅시다. 자, 원래 우리의 초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래 초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승인에 대한 부분이 초점으로 맞춰져야 돼요. 사실상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 자체가 승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CMC가 NAI, VAI냐 또는 OAI냐. 자, 이 부분에 인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NAI나 VAI만 나오면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이 왜 도대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CRL을 받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비모와 CMC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모 해결, CMC도 결과적으로 VAI나 NAI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뭐예요?
해결입니다. CMC 해결.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거기 때문에 CRL을 받았던 문제를 해결했다 보다 승인이다라는 결론에 도출이 되게 되죠. 사실상. 근데 정확한 건 승인, 뭐야? 승인이 아니고 승인 기대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 자체가 사실 승인이 되냐 안 되냐를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상을 보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 부분으로 CMC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승인을 받냐 안 받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CMC 결과가 NAI냐 VAI냐 또는 OAI냐 이 부분에 있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NAI나 VAI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 상승은 승인을 받아서 상승을 받는 게 아니라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초점을 정확하게 뭐로 맞춰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 승인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CMC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주가가 급등하면 우리는 이 승인에 대한 초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9만원, 10만원 구간을 돌파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 구간 쉬워요. 제가 계속적으로 9만원, 10만원 구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9만원, 10만원 구간이 분명히 위쪽에 매물이 있지만 이 매물들은 어느 정도 물탄 물량들이랑 많이 소화가 된 자리예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CMC가 뭐 VAA I 또는 NAI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매물이 없는데 못 돌파하는 건 누군가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서 짚어보고 갈 겁니다. 뭐냐면 개인들의 평단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 평단가 한번 쭉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께 좀 같이 설문조사 오랜만에 한번 진행한 건데 자,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 970명이 투표했는데요. 대부분 보게 됐을 때 제가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렇게 봅시다. 그냥 지금 구간만 볼게요. 78,000원에서 현재 구간 83,000원까지 구간을 우리가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있는지 78,000원에서 얼마? 83,000원. 자, 요 정도의 죄송합니다. 74,000원이요. 74,000원부터 83,000원. 자, 이거는 얼마의 물량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46%의 물량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절반이 이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86,000원, 83,000원 위쪽으로 얼마의 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83,000원 위쪽으로. 자, 전체적으로 더하면 얼마예요? 자, 요렇게. 자, 이 구간 9%, 5%, 8% 더하면 이거 꽤 많아요. 83,000원 위쪽으로도. 그럼 총 22%의 물량이 있네요. 그죠? 22%의 물량. 그러니까 83,000원 위로 22%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89,000원 이상으로 물량이 얼마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89,000원짜리만 뚫어주게 되면 뭐다? 완벽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슈팅이 어물쩡하게 이런 장대 양봉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제 생각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매물을 전부 다 받아주는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갭상승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어떠한 호재가 뜨겠죠? 호재가 뜨면서 근데 제가 볼 땐 이 호재는 또 시외에서 띄울 것 같아요. 시외에서 띄워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경미한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FDA가 재실사를 오지 않는다라는 건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VAI나 NAI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시외에 터뜨려서 시외를 띄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패턴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외를 띄우고 날아가는 패턴. 이 그림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자. 지금은 한번 버텨내고 올라갈 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텔레그램 방에 거의 한 HL 투표하신 분만 1000명이죠. 거의 한 1500분, 1700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 우리가 잘 대응을 할 거고요. 대응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봉상 보더라도 이평선 정배열 만들어져 있고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죠? 기도를 해보도록 하고
월봉을 보더라도 현 구간에서 월봉상 양봉이 조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면서 얘도 정배열 구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승인데 이 상승이 어떻게 나오겠냐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갭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큰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왜?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또 볼 게 뭐냐면 계열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체크할 거예요. 계열사. 자, 이 부분 잠깐만 봅시다. 자, 계열사에 대한 부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바이오 스텝. 뭐 이거는 일단 계열사 최측근 계열사가 누구예요? 제약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죠. H칩 생명과학. 자, 이 친구들인데 우리가 두 개 차트를 좀 봅시다. 일단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물대가 위쪽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이 전고 매물대 저항선, 여기 저항선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친구도 지금 보게 되면 사실상 양봉 한 번이면은 강력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생명과학의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얘도 일단 마찬가지로 앞선 구간의 매물대에서 소화가 한번 들어가 줬죠. 매물 소화가 한번 들어가 준 이후에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으나 생명과학 이 차트가 엄청나게 좋은 차트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 매물대를 받아주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구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제약 차트가 엄청 좋았죠. 제약 차트가 일단 하락하는 흐름 자체를 일단 돌려내고,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낸 이후에 전고점 매물을 깔끔하게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횡보하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죠. 주봉을 보더라도 어때요? 내려가는 흐름을 돌려내서 옆으로 구기고 있다. 자, 지금 앞선 구간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HLB 주포 자체도 승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승인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의 플랜 자체가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단가만 관련된 NDA도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상은 주가를 올리려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언제든지 또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잡아낼 건데, 그 전에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영상을 잠깐 보고 앞으로 제가 흐름 어떻게 갈지 체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잠깐만 좀 보면, 자, 보시면 5월 14일 작년입니다. 작년. 여러분들한테 욕먹어도 할 말은 한다.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드렸죠. 우리 이번에 주가 강하게 올라가면 반드시 대응을 할 거고요. 이때 보면은 자, 요 부분 잠깐만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5월 14일이에요. CRL 받기 이틀 전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욕먹어도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그게 맞다. 소신껏 말하면 된다. 저는 분명히 소신껏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매도해야 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하자?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댓글만 잠깐만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2분의 1 잘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셨을 거고요. 다른 분들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네, 이거 보면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제가 계속 잡아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보면은 이분도 평단이 25,000원이에요. 94,000원에 280% 수익권이면 3.8배입니다, 여러분들. 평단이 2만원대라는 거. 이런 분들도 30% 정리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300% 4배 수익 중에 30% 정리하면 나는 원금을 챙긴 거죠. 원금을 챙기면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이 잘 들고 갈 수 있다. 왜? 결과적으로 내 원금을 챙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 이분도 봐요. 이분도 보면 45% 매도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판단 한번 해보시죠. 아시겠죠? 자, 여기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더 간다 해도 기분이 좋아했. 작년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구간에서 소리를 높여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HLB 지금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도 분명히 이런 구간대에서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100번, 1000번, 만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 물량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 자, 우리가 이거 에코프로인데 잠깐만 좀 딱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왜 보여드렸냐면 저 때 매도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볼게요.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3배 그죠? 벌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좀 잔소리를 했죠.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인 그립을 봤을 때 너무나 개인 투자자한테 유리한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세력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력들한테 절대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왜? 개인들이 계속 개인들을 탈출시켜주고 있잖아. 개인들의 평균 단가에서 계속 어떻게 탈출시켜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세력들이 굳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탈출시켜줄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걸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간 보면 신한증권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쇼커버 쇼스키즈 물량일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최근 대차 자금 한번 볼까요? 대차. 자 최근에 대차를 뭐 많이 안 늘었네요. 이때 79,000원 많이 대차 늘었네. 이때 그죠? 대차가 늘었고 대차가 안 줄어든 모습인데 오늘 보면 대차가 좀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서 대차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 위쪽으로 저항선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죠. 82,000원도 저항선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분봉으로 봤을 때 아까 앞쪽 구간 어디입니까? 요 자리 이 자리 81,500원 위쪽으로 요렇게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죠. 봉 5개 5분 동안 이루어진 거래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만 주, 50만 주의 거래량. 그래서 이 거래량들을 지금 뭐하는 과정이다? 소화하는 과정이다.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단타 들어왔던 사람들의 물량 있잖아요. 여기서 단타 들어왔던 사람들의 물량. 이 물량들은 최근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많이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는 매물대는 여기가 맞지만 진짜 여기 많은 매물대는 없을 거예요. 지금 진짜 많은 매물대는 이 사이에서 소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은 결과적으로 한번 시그널만 나오면 돌파가 나온다. 그리고 9만원, 10만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걸 봐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HLB가 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 9만원, 10만원 구간에 우리가 비중 축소해야 될지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와 함께 잡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오시면 돼요?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입니까?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5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 여러분들?
010-9201-6329 HLB 입장 남기시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5월 14일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 지금은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시려면 이 설문조사만 보셔도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죠. 어떤 선물이냐?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3월 26일과 5월 14일에 우리가 2분의 1 매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히든 종목 비만 치료제 잡아갔단 말이야. 비만 치료제 뭐요? 대화제약 그리고 대봉 LS 요 종목들을 잡아갔죠. 그래서 수익이 몇 배? 3배 정도 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당시 9,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2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HLB 갖고 가되 결과적으로 3월 20일 전에는 뭐가 되었건 간에 물량을 정리를 할 거잖아요. 일부 물량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무조건 잡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중국 쪽에 관세 때리는 건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펜타닐에 대해서 원료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하겠다. 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보건안보가 맞나요? 보건, 안보 이런 쪽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있는 관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되면 IRA처럼 중국을 완전하게 견제하는 IRA처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CDMO를 막는 거죠. IRA는 원자재와 장비를 막는 규정이었고요. 규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반사 이익이 왔단 말이에요. IRA 누구예요? 에코프로, 금양, 하이드로리튬, 누구? 포스코 10배에서 50배 올랐잖아. 다 기억을 하잖아. 생물보안법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CDMO 이쪽에 있는 거 우리나라로 수해 오면 오송이나 그죠? 아니면 인천 송도 쪽에 있는 CDMO 기업들 난리 나겠죠. 최근에 흐름만 보고 움직임만 보더라도 올라간 종목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히든 종목도 제가 담아 드릴 거니까 받아가시고요. 정리하자면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가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리 형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